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입니다. 지연이는 이목은, 펴낸 곳은 델피노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30년차 사무관, 공무원이다. 40대 초반 갑작스러운 아내와의 사별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인생의 흐리 50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사이토 타카시,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인생 1막과 2막 중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있게 인생 2막이라고 답할 수 있다. 마치 축구 경기와 같다. 축구 전반전, 후반전을 인생 1막, 2막으로 본다면 전반전 경기에 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골을 빼앗기면 지는 경기다. 대기업 간부, 임원, 고위직 공무원, 공사 간부 등 한때 잘 나가던 분들도 인생 2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추락한다. 이들이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동을 한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보도되지만 80 이후까지 일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제 80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생 2막 준비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사고의 유연성이다.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가는 고정관념의 벽을 깨버려야 한다. 안주하기보다 불편한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은 배움이고 도전이다. 50대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사고가 확장되지 않는다. 쫓기지 않는 50대의 삶의 첫 번째는 건강에서 찾아야 한다. 건강은 인생 후반기 건축물로 비유하면 바닥을 다지는 기초공사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정신건강, 육체건강을 단단히 다져놓아야 인생 후반기가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평생 놀거리, 일할 것을 50대에 준비하거나 찾아야 한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배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길 거리, 일거리를 찾아낸다는 각오로 인생 2막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극한의 고통을 인생의 샌드백으로 삼아라. 201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사별하게 된 것이다. 정신적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작은 아들과 중학교 2학년인 큰아들이 있었다.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쓰나미가 덮친 것이다.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다. 고통이 올 때는 끝없이 이어진다. 밥맛도 없다. 삶의 의욕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도 두 아들을 위해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고통의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고통 속에 숨겨진 희망이 보였다. 스스로 인정하며 받아들인 고통은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니었다. 만약 그때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고독을 이기는 법. 인생 후반기에는 누구에게나 고독과 외로움이 다가온다. 자녀가 둥지를 떠나며 노후에 다가오는 쓸쓸한 감정은 고독력을 키워 이겨내야 한다. 고독력은 한순간에 키워지지 않는다.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듯 고독을 키우는 힘도 꾸준히 마음속에 근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만약 현재 하는 일에 즐거운 것이 없다면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한다. 취미 여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 혼자 하는 취미, 함께 하는 취미 등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다. 바쁘게 보내는 시간에는 외로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런 시행 과정에서 실수하고 속도가 더디더라도 상실감을 이겨내야 한다. 부부가 같이 있어도 너무 의존적이 된다면 홀로 서기가 어렵다. 같이 가는 영원한 동반자라 해도 언젠가는 혼자 가는 쓸쓸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만남은 즐거움과 울림이 있어야 한다. 즐거움은 있으나 울림이 없다면 공허하다. 지속되는 만남에서 뭔가를 느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며 친목 도모 형태로 지속되는 만남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나무가 성장을 멈춘다면 고목나무가 되어 죽어가는 나무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긴장과 새로움이 적다. 그저 편안하다. 새로운 만남이 줄어들면 녹슨 삶이 되기 쉽다. 성장도 거의 없어지고 정신적 노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친목, 도모 인연은 서서히 줄여나가고 배우고 관심 있는 분야는 인연을 넓혀 나가자. 인생 후반기 삶의 품격은 절제로부터. 절제는 강한 신념 안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신념이 약한 상태에서 오는 절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또한 신념은 강력한 사고의 힘과 어우러져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어휴, 딱하지. 부인을 상처하고 두 아들과 어떻게 살려야지. 부인이 때로는 꿈에도 자주 나올 거고 1, 2년 특히 조심해라. 마음 단단히 먹어. 2010년 아내와 사별 후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스러운 충고로 들었던 말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이겨낼 힘이 필요했다. 그 힘은 내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신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충격이 컸던 만큼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소망과 신념이 자리 잡게 됐다. 두어 달만 바라보고 일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느니라. 내 생의 후반기는 혼자 살 운명이야. 그러니 아이들 양육에 집중하고 절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재혼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배우자를 만나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훨씬 많을 거야. 그러니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거야. 뜻하지 않게 혼자가 됐지만 세상 앞에 당당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 거야.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다짐했고 머릿속에 대내며 삶의 의지를 불태웠다. 스스로 자기 암시화하려고 노력했다. 거품을 쫙 뺀 심심한 삶이 수명을 연장한다. 심심하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복잡한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자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며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내려놓고 단순화시켜 신경 쓸 것이 없어져야 심심해지기 때문이다. 심심해지면 생활에 여백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사색의 시간이 들어온다. 심심한 삶의 최종 목표는 내면의 나를 만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저녁 약속을 잡을 때도 순위를 매겨 불필요한 약속은 잡지 않는 것이 좋다. 약속이 없는 저녁 시간은 생활의 여백을 만든다. 생활의 여백에서 심심함도 느끼고 사색도 하면서 정신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웃는 연습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굴에 나타난다. 많이 웃다 보니 내 마음도 긍정적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웃음이 긍정적 마음을 가지게 한 힘이 되고 통로가 되었다. 이모근님, 요즘 웃는 사진이 너무 환상적입니다. 너무 좋으세요. 환한 얼굴 보고 저도 힘 얻습니다. SNS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상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인상이 좋은 조건에 웃는 표정을 추가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으로 전해질까? 아마 첫인상에서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전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자신감과 자존감이 살아났다. 나의 브랜딩도 웃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포근한 사람, 포사 이모군으로 정했다. 관상 경영학 책에는 사람 기질은 바꿀 수 없어도 매일 웃으면 표정이 바뀌어 관상도 바뀐다고 했다. 은퇴 후에 일에서는 돈을 많이 받든 적든지 수입이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취미 활동으로 해왔던 것이 있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일로 만들 수 있다. 와우! 책갈피가 너무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손글씨를 잘 쓸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지인을 만났을 때 얘기했던 말이다. 이분은 캘리그래피를 잘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독서 모임에 가면 직접 만든 책갈피를 선물로 나눠주곤 했다. 최근 캘리그래피 강점을 살려 온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했다.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수강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누구든지 취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잘하는 것을 포지셔닝하고 나만의 색깔로 콘텐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있다를 택할 것이냐, 살아간다를 택할 것이냐. 공무원, 공기업,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직에 우물 안에 있으면 준비가 소홀하기 마련이다. 퇴직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준비 없이 퇴직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유형이든 퇴직 후 가장 오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10년 정도밖에 일하지 않는다. 그 이후로는 주된 일이 없이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내가 다니는 조직에서 퇴직을 1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80세 이후의 삶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을 역임한 근호연 회장은 초격차에서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비대해적 새의 먹잇감이 된다고 변신을 강조했다. 기업이 변신하지 않거나 혁신하지 않으면 결국 도산하듯이 개인도 기업과 비슷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기 위해 변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은퇴하지 않는 평생 직업을 가지기 위해 배움을 통한 자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것을 토대로 평생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인이 있다. 낚싯대를 던져야 뭐든 잡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실행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는 온다. 나만의 메신저를 발굴해보자. 1인 지식 경영자는 꾸준히 자기 자신을 가꾸고 개발해야 한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건강하다. 둘째, 공부한다. 셋째, 외모 관리를 한다. 명강사, 명유튜버가 된 분들이 현재에 안주하는 분들은 없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메신저로 만들어보자. 저자는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치열하게 살고 계셔서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